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권의 범죄와 실정, 비리 단죄 없는 어설픈 포용과 화합론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서지문 교수는 실제 만나보면 굉장히 표정이나 분위기가 부드러운 분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 아주 치열하게 투쟁해온 전형적인 외유 내강형 여성 지식인입니다. 서지문 교수는 SNS에 올린 화합을 위한 정지작업이란 제목의 글에서 보수 우파가 대선 승리감에서 좌파들에게 너그러워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아직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화합이라는 것은 전 정권 인물들의 범죄와 비리를 너그럽게 처리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범법과 비형의 철저한 규명과 단죄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가 인사라든가 정책 등에서는 가능한 화합을 시도하되 전 정권의 죄악에 관해서는 엄격한 단죄가 있어야 하고 그것 없는 화합은 결코 진정한 화합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정으로 성공한 정부는 화합과 포용을 이룬 정부이지만 나약하게 포용과 아량이라는 추상적 이상에 집착해서 악마의 배를 불리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서 교수는 모든 우파 세력은 대선에 승리했다고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고 윤석열 정부 앞에 얼마나 무거운 난제가 놓여 있는지를 잘 인식하고 철저한 정신무장을 해야 한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의 화합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글을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지문 교수가 이번에 강조한 내용은 사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협치, 포용 그 말들은 좋지만 어설프게 그 말에 취해서 더 중요한 해야 할 일, 문재인 정권의 범죄와 비리에 대한 단죄, 진상규명 그렇게 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어떤 말도 안 되는 짓들이 저질러졌는지를 똑똑히 알게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체로 지난 5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 중에는 아직도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사실들을 밝혀서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좌파 세력을 무력화시켜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서지문 교수의 글도 그런 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 글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학부 입학 취소를 두고 안 됐다는 목소리가 간혹 들린다.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전국적인 악명을 얻고 학업 능력은 부족했지만 학교 다니는 신용을 하면서 20대를 허비했는데 이제 그것이 모조리 헛일이 된 한 젊은 여성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수 우파가 승리감에서 좌파들에게 너그러워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아직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새 정부의 큰 난제 중에 하나, 어쩌면 최대의 난제가 어떻게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 5년의 범죄와 실정, 비리를 단죄하면서 한편으로 좌파를 포용해서 국민적 융화를 이루어내느냐일 것이다. 그런데 많은 국민이 포용과 화합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국민과 새 정부에게 화합이라는 것이 전 정권 인물들의 범죄와 비리를 너그럽게 처리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범법과 비형의 철저한 규명과 단죄 위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그래야 겉멋으로 동조한 좌파 추종자들도 좌파의 진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얼굴을 제대로 인식하고 우파도 좌파를 포용하기 위한 선결 조건을 똑바로 통찰할 수 있다. 심약한 무마주의로 화합을 이루려 해서는 좌파의 블랙홀에 빨려들어 공멸할 뿐이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권의 그 추악한 모습들을 낱낱이 밝혀야 이 상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계몽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이 제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상황을 인식을 해야
새로 출범한 비좌파 정권, 윤석열 정권이 지난 정부들처럼 그렇게 무력하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가까운 곳에서 화합에 이르려면 넘어야 할 절벽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필자가 다니는 미장원의 주인 겸 미용사는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고 참 어렵게 미용사가 된 남성이다. 미용사는 늘 손님들 머리를 하면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사소한 생활정보니 연예인들 한담 같은 것을 들었다. 그제 내가 미장원에 들어섰을 때 미용실의 라디오는 월남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평소와 좀 다른 분위기의 프로라고 생각했는데 출연자들은 월남전에 미군 다음으로 많은 숫자의 병력이 참가한 나라는 한국이었으며 그때 국내에서 월남전 참전 반대 시위가 있었는데도 정부에서 파병을 강행했고 한 미국 관리인은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를 올리기를 한국 군인 한 명당 드는 비용이 미국 군인 파병에 드는 비용에 비하면 땅콩값이라고 했다면서 한국 군인의 생명은 미국에게는 땅콩의 가치밖에 안 되는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대담이라기보다는 잡담을 들으면서 극빈청 출신의 미용사의 가슴에 분노의 화염이 불붙는 것이 느껴지는 듯 했다. 도대체 그 라디오는 왜 이 시점에 캐캐묵은 월남전 이야기를 좌담 주제로 삼았을까?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40대만 되었더라도 아무리 꼴통 좌파라 해도 그 당시에 월남전에 출전하려는 지원자가 파병 인원의 몇 배였기 때문에 원치 않는 사람을 억지로 총알바지로 내몬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참으로 많은 한국 청년들이 숙명적 가난에서 벗어나 삶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열렬히 월남전에 자원 참전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엊그제의 미용사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비열한 반미, 반박정희 정권 선동에 속수무책으로 조종을 당했을지 모르겠다. 여러분, 라디오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제 정식 출범을 한 건 아니긴 하지만 대선에서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도 이따위 식의 지금 프로그램들을 대한민국의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벌써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대한 반감,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손님도 있고 해서 말없이 머리를 자르고 미장원을 나와서 어디를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도 라디오 대담 프로를 듣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택시를 타면 라디오에서 나오는 대담이 좌파 매체인지 우파 매체인지 감이 온다. 무언가 삐딱하고 야유적인 또는 격분해서 단죄하는 어조이면 좌파 매체이다. 그날 라디오에서는 부산대가 조민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는 볼멘 소리가 나왔고 기사는 약간 기이한 솜소리를 내뱉었다. 마치 말세가 닥치니 배신 안 하는 놈이었구나 하는 탄식으로 들렸다. 그리고 그 대담은 주제를 바꿔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내놓은 한덕수 총리 후보의 재산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 총리 후보가 자기 집을 외국인 상사원에게 10년간 월세를 주어서 얼마를 벌었고 10년간 그의 재산이 얼마간 증액되었다는 등의 말을 하다가 그가 자신의 집을 100억의 매물로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택시기사가 분기탱천해서 이 양아치 같은 놈 100평도 안 되는 집을 100억에 내놓다니 하면서 나를 향해서 한덕수 씨의 집이 신문로의 구세군 뒤편에 있는 단독주택의 하나인데 자기 집도 거기 있었고 자기 친구도 아직 거기 사는데 거기 집들이 다 100평 이하인데 무슨 100억이냐고 분노했다. 나는 아무리 신문로 소재라 해도 100평 미만의 집을 100억에 내놓을 바보가 있겠느냐고 가짜 정보가 분명하다고 응수하고 싶었지만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냥 택시를 내렸다. 이튿날 신문을 보니 그 주택의 공시가는 25억 정도인 듯 했다. 그 때문에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 자유우파 쪽에는 국민대화합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는 사람이 많은데 화합은 당연히 바람직하고 필요하지만 좌파들은 모든 정의 불씨를 키워서 자유우파 진영과 대결할 강철의 대오를 굳히기에 혈안이 아닌가. 그러니 정오에 철저하지 못하고 인정에 약하고 포용을 미덕으로 삼는 보수우파는 좌빨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더구나 좌파는 진실을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자기들 목표에만 부합하면
나라에 유익한지 유해한지는 개의치 않고 이재명 같은 범법자라도 선거에 이길 수만 있다면 기꺼이 추대하는 철면피들이 아닌가. 검수완박 같은 어느 도단에 나라를 곧장 망가뜨릴 벌반을 밀고 나가는 무리들이다. 아시겠지만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좌파 정권의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아주 통째로 원천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말합니다. 문재인은 자기가 특활비를 구실로 전임 대통령을 사실상 종신형 감방에 가두고선 자기는 아무 거리낌 없이 마누라 사치에 그 몇 배의 특활비를 쓰고 나라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망가뜨렸다. 그러나 자유우파는 그들과 같은 수법으로 그들과 대결할 수는 없고 진실과 나라의 이익과 발전, 국격의 상승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악랄한 극악무도한 좌파에게 선제적 관용은 나라를 향후 5년간 좌파의 행패와 발호에 내맡기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부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악랄한 극악무도한 좌파에게 선제적 관용은 나라를 향후 5년간 좌파 행패와 발호에 내맡기는 것이 될 것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새 정부가 인사라든가 정책 등에서는 가능한 화합을 시도하되 전 정권의 죄악에 관해서는 엄격한 단죄가 있어야 하고 그것 없는 화합은 결코 진정한 화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성공한 정부는 화합과 포용을 이룬 정부이지만 나약하게 포용과 아량이라는 추상적 이상에 집착해서 악마의 배를 불리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이다. 좌파들의 단골 메뉴인 친일 논쟁에서부터 4.3 사건이니 광주 민주화 보상이니 하는 것이 모조리 기득권 세력에 대한 증오를 부추겨서 좌파의 내부 결속을 철벽같이 강화하고 자유우파의 자기 확신을 파괴하려는 전략이다. 이는 서구적인 모든 것을 적이요 악모로 몰아서 신정 독재를 확립하려는 탈레반이나 IS의 전략과 다를 바가 없다. 모든 우파 세력은 대선에 승리했다고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고 윤석열 정부 앞에 얼마나 무거운 난제가 놓여 있는지를 잘 인식하고 철저한 정신무장을 해야 한다. 이상은 외유 내강의 여성 정치인, 저도 몇 번 만나 뵌 분입니다만 참 대단한 분입니다.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가 쓴 화합을 위한 정지작업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저는 서지문 교수의 오늘 글에 대해서 거의 100%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